울트론, 버키 반즈, 헬무트 지모, 로키, 헬라. 이처럼 지난 영상에서는 잘나갔던 빌런 베스트 5를 알아보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헬라와 로키 두 명의 대빌런을 배출한 데다 실상 토르 역시나 인성 개차반. 그러니까 아스가르드 왕가는 우주적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 그리고 이들을 낳은 한니발. 아니 오딘. 그는 도덕책. 아무튼 페이즈 3까지 모든 빌런들이 매력적인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관객들에게 어필했고 또 히어로보다 더 큰 임팩트를 남긴 캐릭터도 많았습니다. 많은 페이즈 4부터 등장한 똥망 빌런들, 히어로들도 그렇지만 그들의 매력은 전무했는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매력없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마블 빌런의 흥망성쇠 2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타노스 이후 등장한 빌런들은 블랙 위도우의 태스크마스터부터 샹치의 외노, 이터널스의 데비안츠와 이카리스,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칼렛 위치, 토르의 고르, 블랙 팬서의 레이머, 가오겔의 하이 에볼루셔너리, 그리고 여기에 로키와 앤트맨에서 선보인 최종 빌런 개존자와 정복자 칸까지. 이들은 메인 빌런으로서 충분한 매력을 보였나요? 전혀요. 특히 선대 빌런들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별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왜 이들은 노매력인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빌런에게 가장 중요한 파워와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것. 악당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와 저걸 어떻게 이겨 하는 압도적 파워가 필수. 하지만 페이지 4부터 등장한 빌런들 중에는 절망적 임팩트를 주는 캐릭터가 없었죠. 물론 개 중에선 슈퍼맨 싱크로 99% 이카리스나 주인공보다 더 돋보였던 외노, 블랙 위도우와 멋진 대결을 펼쳤던 태스크마스터 등 꽤 멋진 능력과 액션을 선보인 빌런들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나 절대적 강함이라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흑화한 완다 역시나 강한 면모를 보이긴 했으나 원거리 능력 특화에다 영화 내내 술래잡기나 하는 모양새, 거기다 또 원래는 우리 편, 즉 큰 긴장감은 주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노매력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 충분한 공감대가 없다는 것. 사랑한 사이로 결혼까지 한 후 급 뒤통수 치는 쓰레기 이카리스. 어저께도 개새끼 다 했어. 그저 쌍팔년도에나 나올 법한 괴물딱지 데비안츠. 애초에 있지도 않은 자식들 때문에 살인마가 된 완다. 특히 아이들을 빼앗는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 뺨은 동쪽에서 맞고 화풀이는 서쪽에서 하는 네이머도 이해 불가. 또 번외로 물속에 사는 인간인데 특수능력은 발목날개? 무슨 날치이너인가요? 그리고 다음 노매력 이유는 바로 너무 식상하고 뻔한 결말, 또한 갑자기 착해지는 허무한 빌런들의 마무리였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물려주고 급 착해져버린 외누, 배신할 땐 언제고 급 태양에 다이빙해버리는 이카리스, 거기다 완다 역시나 급 회개, 마찬가지로 고르도 급 아름다운 결말, 심지어 어머니를 죽인 원수로 죽일 듯이 싸우다 급 친구가 되는 네이머와 슈리. 무슨 빌런들이 하나같이 착하고 훈훈하고 회개 잘하는 특성이라니. 특히 슈리의 경우는 선대 블랙팬서와 지모와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맥락없는 전개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노매력 이유는 서사가 지속되는 빌런이 거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가오갤 3편에 등장한 하이 에볼루셔너리 같은 경우 신선한 특성에다 빌런다운 악랄함이 돋보였지만 그 역시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 즉 로키나 버키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캐릭터는 최종 빌런 캉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최종 빌런 캉이 최악 중의 최악, 가장 노매력이었다는 것이죠. 타노스의 경우는 신비주의 전략,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얼굴만 조금씩 비추다 인피니티 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 그에 반해 캉은 정반대 전략, 계속 존재하는 자와 정복자 캉으로 초반부터 시원하게 공개했죠. 물론 등장한 두 명의 캉은 수많은 변종들 중 일부라는 설정으로, 또한 그 능력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닌 맛보기 수준이라 제작진은 밝혔습니다. 많은 이 같은 초반 공개는 분명 자충수, 되려 캉의 매력만 떨어뜨린 꼴이 되었죠. 먼저 드라마 로키에 등장한 계속 존재하는 자, 타임라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31세기 과학자로 멀티버스를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TBA를 설정, 즉 세상 모든 시간과 사건을 인지하고 있기에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인물, 헌데 문제는 이런 사기급 능력에도 불구 정신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You kill me and destroy all this, and you don't just have one devil, you have an infinite amount. Or 궤변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을 죽이고 통합된 멀티버스를 붕괴시키라는 셀프 생마감을 시전. 결국 단순 미친놈에 불과했죠. 물론 타노스도 우주 인류의 절반을 없애야 한다는 미친 신념을 갖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 우주가 존속할 수 있다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고, 또 과격하긴 해도 그 논리에는 공감 포인트도 있었다는 것. You know, I saw a pod of whales when I was coming over the bridge. In the Hudson. It's fewer ships, cleaner water. 즉 말이 되는 전개였으나 캉은 그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억지 설정에 불과, 따라서 능력은 대단하나 전혀 매력적인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캉은 이보다 더 심각했죠. Enough.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 등장한 정복자 캉. 일단 조너선 메이저스의 준수한 연기와 분위기, I am a man who likes to be understood. 그리고 초반 에너지 블러스터 및 여러 충격파 연출로 인해 꽤 그럴싸한 카리스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정복자란 이름과 달리 무엇 하나 얻지 못한 채 폭망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폭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파워 딜레마에 있었죠. 정복자 캉은 다른 변종들이 그 힘을 두려워해 양자 영역에 유배를 보낸 인물, 즉 수많은 캉들 중에서도 단연 최강이라 부를 만한 능력자입니다. 헌데 이런 능력자를 아직 중반도 넘지 못한 시점에 등장시키며 소모성 빌런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얘 엄청 강해, 진짜 미친놈이야 라는 설정을 해놓고 정작 소모품이기에 약한 모습으로 끝내야 하는 딜레마, 거기다 그 상대는 스트레인지나 토르도 아닌 어벤져스 최약체 앤트맨으로 한낱 개미떼에게 다구를 당한다던가, 일반인 수준의 개싸움이나 벌이는 등 그나마 개전자가 보여줬던 포스마저 싸그리 날아가는데 어찌 보면 불쌍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그의 부하들도 너무 허접했다는 것. 타노스가 돋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에보니 모를 필두로 한 블랙 오더들, 즉 뛰어난 부하들의 활약도 큰 부분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정복자 캉의 부하로 등장한 모독은 일단 외모부터 웃긴 개그캐, 자칭 최종 병기라 하지만 실상은 병기가 아니라 병신. 설득력도 없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갑자기 캉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I am not a dick! 그러니까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그지 같은 전개. 또 개그캐로서 전편의 루이스에 비해 웃긴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개미 눈곱만큼 남은 캉의 위용을 깎아내릴 뿐이었죠. Thanks, Scott. You always were a brother to me. I was? Get her out of here!
이렇듯 정복작강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으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는 2억 달러 제작비에 월드박스 오피스 흥행 꼴랑 4억 7,600만 달러, 분수령이 되어야 할 최종 빌런 등장 시점에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며 폭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페이즈 3까지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졌던 빌런들과 달리 그 이후 빌런들은 파워와 서사 및 공감대 형성에 대실패, 따라서 망가진 히어로들과 함께 존재감 없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 다음은 더 마블스인데 어떤 면에선 정말 기대된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